반갑습니다. 5월 6일 마감 시황입니다. 자, 코스피가 1%대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코스닥도 일단은 플러스로 마무리가 좀 됐고요. 일단 양시장 모두 다 올라오면서 전체적인 분위기가 좀 좋게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뭐 기술적 반등 나온다 뭐 이런 부분들 말씀을 드렸던 상황이긴 한데, 자 근데 반등이 약간 좀 찝찝해요. 네, 반등이 나오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실 수 있겠는데, 이 시장 반등의 주체가 썩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물론 이제 주가가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찝찝한 마음, 자 이것이 어떠한 부분 때문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거고요. 자, 수급에서는 외국인과 연기금이 다시 순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급의 주체에서 좀 기둥 역할을 했었던 부분들은 금융투자 쪽입니다. 금융투자의 수급은 단기성 물량이기 때문에 지금이 기술적 반등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적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기도 하고요. 자, 오늘 시장의 주역은 대형주가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시장의 하락을 주도했었던 그런 대형주가 올라온 게 아니라 중대형주, 그러니까 대형주에서 약간 뒤로 밀려가 있는 거, 즉 시총 상위이긴 한데 그 최상위권에서 그 시장을 끌고 올라가는 그런 주역이 아니라 그냥 조금 중위권에 밀려나 있는 그런 대형주들, 그 다음에 금융 섹터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방어주들이 움직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방어주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경기 회복에 따른 그런 기대감이 있는 종목군들이 오늘 강세 흐름을 계속 이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주가지수가 1% 상승 마감했습니다. 딱 1%예요. 1.00%. 뭐 마감이 일단은 상승 그 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딱 된 거죠. 종가가 이제 최고가가 됐습니다. 이 정도라면은 일단은 넘어간 거 아니냐,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긍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지지선대 일단 돌파하는 모습이죠. 지지선대가 지금 3170 정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3178포인트까지 올라갔으니까 3170을 넘어서게 되면서 긍정적인 이야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기술적 반등이라고 해도 이 정도 올라온 것은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칭찬을 좀 해줘야지 돼요. 그래서 코스피 쪽의 움직임 상당히 괜찮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반등을 좀 하긴 하는데 뭔가 좀 석연찮은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총 상위권에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의 하락이 계속 발목을 잡은 것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근데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두 개 놓고 보면 코스피가 조금 올라갔다 싶으면 코스닥은 덜 오르거나 아니면 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왜냐면 자금은 한정적인데 잘 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금의 이동을 통해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따가 수급 동향 보시면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자 일단은 수급 동향 보기 전에 시총 상위권 종목군들 움직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총 상위권 종목들 살펴보시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나쁜 상황 계속 연결되고 있죠. 현대차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기아도 마이너스 전환. 오늘 주가를 좀 끌어올린 것은 LG화학 쪽에서 이제 상승이 좀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근데 LG화학은 상승 진행됐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믿을 만한 건 못 되죠. 뭐 매도를 대응해야 될 필요성은 없겠습니다만, 그렇다고 매수를 확장한다거나 지금 너무 좋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포스코가 많이 올랐어요. 포스코는 이제 이 상승 추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신고가가 나타나는 흐름들은 그냥 유지하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도하지 말고 계속 가지고 가시는 게, 이런 것들은 더 유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코스닥 같은 경우 한번 볼게요. 지금 시총 상위권에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마이너스로 마감이 됐고요. CJ ENM 올라온 거를 빼고는 그다지 뭐 특비사항이 없습니다. 그죠? 네. CJ ENM은 어차피 계속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흐름 그대로 그냥 타고 가시면 되는 거고요. 시총 상위권에서 별 볼 일이 없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그런 효과들이 작용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위권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CJ부터 시작해서 뭐 고영 같은 경우 오늘 매도가 들어갔었는데, 고영은 이제 아래 꼬리를 달아가지고 반등이 또 나가는 거 아니냐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팔았으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면 되겠고요. 중위권 종목군들 지금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근데 박셀바이오 하나가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좀 진행되는데 워낙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10% 올라와도 특별하게 감흥이 없죠. 뭐 그런 정도 내용들. 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지금 시총 상위권에서는 애매한 모습이지만
중형주들이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특히 금융주, 오늘 KB금융 7% 올라오면서 신고가. 자, 그 다음에 하나금융지주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신한지주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 삼성생명 난리가 아니죠. 지금 금융주 섹터 쪽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 또 특이한 거 HMM이 오늘 11%대 상승하면서 그동안 낙폭을 또 반등시키는 모습인데, 이렇게 경기 회복, 그 다음에 경기가 좋아짐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들, 그 다음에 방어주까지도 같이 움직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코스피 쪽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좋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수급 동향은 뭐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수급 보시면은 이제 매수를 유지하고 있었던 움직임들이 오후 들어서 빠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연기금도 결국에는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모든 물량을 받아준 게 금융투자 1,900억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외국인과 연기금 모두 다 합쳐도 지금 금융투자의 매수를 따라가지 못하고요. 개인들까지 매도에 가담을 했는데 금융투자가 다 그것까지 흡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가 이렇게 매수를 하게 되면 단기적 상승은 나타날 수 있는데 뭔가 자꾸 찜찜하죠. 내일 주말장이기도 한데다가 금융투자 이렇게 보면 단기성 물량인데 내일 그럼 올라가고 나자마자 또 때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수급 동향만 봐서는 주가가 올라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죠? 네, 근데 1%나 상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관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금융투자 입장에서 본다라면 단기적으로 한번 먹을 게 생겼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 한번 보셔야 되는데, 코스닥 쪽에 매도가 계속 진행되죠? 네,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거래소 쪽보다, 즉 코스피 쪽보다도 주가가 강하게 움직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매매 동향을 살펴봐야 돼요. 자, 오늘 매매 동향 살펴보시면 기관 쪽 먼저 금융투자를 먼저 살펴볼게요. 금융투자가 도대체 뭘 샀냐? 레버리지를 샀어요. 레버리지를 사면서 뭘 해줬느냐? 삼성전자를 같이 매수해줍니다. 자, 삼성전자를 매수하면서 레버리지를 매수를 같이 한다는 것은 주가를 상승시키겠다는 의지겠죠. 뭐 주가가 올라갈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매수를 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삼성전자를 끌어당기면서 레버리지를 같이 매수해주는 것,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대한항공이나 LG디스플레이, 기아, CJ ENM 같은 종목들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코스닥 150 선물, 네, 이쪽도 매수가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매도 같은 경우는 곧버스 매도가 때려져 있는 상태고요. 즉, 지금 보시면 주가가 상승 쪽에 일단은 베팅을 해놓은 상황이긴 한데, 시총 상위권 종목이 골고루 섞여 있습니다. LG전자, LG화학 이런 것들은 또 매도가 들어갔어요. 현대제철, 철강주들을 좀 매도를 쳤어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 쪽에서 매수가 좀 들어갔고, 금융주 쪽 매수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호텔신라도 같이 매수가 들어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부분과 그 다음에 끌어내릴 수 있는 부분은 적절히 섞어가지고 평형 상황을 좀 유지해주는 그런 모습이다. 근데 일단은 매수 쪽으로 조금 더 물량이 많죠? 네, 삼성전자, 레버리지 이런 쪽 물량이 많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금융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급적인 포지션은 단기성 포지션. 그래서 주가가 일단은 현재 위치 지켜줘야 되고 아니면 조금 올라가줘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시장을 몰고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면 연기금 같은 경우 어땠을까요? 삼성전자, 카카오 시총 상위권 종목들에 대한 매도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기금 쪽 움직임들 보시면 시총 상위권에서 매도가 쭉 나오면서 지금 얘네들 또 매수하는 종목들 보시면 경기 회복에 따른 기대감들이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보험주라든지 금융주, 그 다음에 비금속 관련한 종목군들, 그 다음에 현대중공업 같이 이렇게 조선해운주들, 그죠? HMM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포스코, 연기금은 지금 철저하게 시장 회복에 따른 기대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선택해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수 규모가 많지는 않습니다. 매도 규모가 훨씬 많은 편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줬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연기금의 움직임만 놓고 본다면 기존에 많이 올라갔었던 시총 상위권의 대형주들은 지금 버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익 실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 부분이 조금 찝찝하게 만드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매도에 대한 타겟이 되든 아니면은 주가가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그런 차익 실현이 되든지 간에 그쪽 많이 올라간 종목을 일단 버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매수는 새롭게 시작하거나 지지선이 만들어진 종목 쪽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가의 상승 쪽에 베팅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저렇게
대형주 쪽을 때리고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부담감을 계속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에서 금융투자가 삼성전자와 레버리지를 치고 들어가니까 단기적 상승, 이 기술적 반등으로밖에 그칠 수 없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연기금과 외국인이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외국인들은 이제 판 거는 똑같아요. 매도는 똑같은데 매수 같은 부분에서는 이제 금융 섹터가 훨씬 더 많았다라는 것이 조금 특징적인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융 섹터는 일단은 지수가 좀 불안할 때 방어주 역할 좀 하긴도 할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 금리가 인상됨에 따른 기대감이 생기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판단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판단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금융 섹터라든지 이런 쪽은 일단 주가가 많이 안 올라온 종목들 분명히 있어요. 보험주 쪽에서도 충분히 있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위주로 관심을 계속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뭐 KB금융 같은 경우는 되게 오래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 가셔도 괜찮고요. 가지고 계시면 금융섹터는 일단 계속 홀딩하세요. 계속 홀딩하면서 쭉 진행하시면 되겠고, 지금 뭐 포스코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HMM이 오늘 많이 올라갔는데 이 포지션도 아직은 이제 21선 데드크로스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홀딩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다만 경계는 해야 되고 신규 매수 들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만 지켜주시면 일단 추세가 진행되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여전히 계속 비중을 줄여야 되는 입장일 것이다. 현대차 마찬가지일 거고요. 뭐 삼성 SDI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아. 지지선이 지켜질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종목들도요. 일단은 추세가 하향 추세로 가고 있다라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변함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시장은 일단 뭐 기술적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연속 상승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서 매수 주체들이 뒤로 물러나고 단기성 상승을 노리는 금융투자가 들어왔다는 부분이 시장을 조금 찝찝하게 만드는 내용 중에 하나다. 즉 상승을 조금 했다가 다시 밀어줄 수도 있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신규 매수는 조금 천천히 하시기 바랍니다. 뭐 딱 보였을 때 이 종목 너무 좋아 꽂혔어 그래갖고 바로 매수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조금 천천히 매수하시고요. 가지고 계신 것들은 매도하실 이유는 없겠죠. 어쨌든 상승 쪽에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단 1%가 올라가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올라가는 종목들 그대로 유지하시면서 데리고 가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신에 변동성 있는 종목들 있죠. 오늘 뭐 한국선제 같은 경우 제가 차익 실현이 들어갔는데 결과적으로는 마감해서 매도한 가격보다 더 밀렸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매도가 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도 잘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요. 뭐 고용 같은 경우처럼 이렇게 수익이 나온 종목군들 차익 실현 들어가시는 것은 괜찮아요. 일단은 조금씩 챙겨놓고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다시 재접근 하시든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든 이렇게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밑바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은 잘 매수해 놓으시면 아마 포트폴리오의 숫자가 좀 줄었다, 종목 수가 좀 줄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 내는데 전혀 지장 없을 겁니다. 현금 그대로 있는 데다가 또 종목도 올라가게 되면 수익은 계속 올라가게 되고 또 시장이 변동을 보이더라도 종목 수가 적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도 굉장히 작을 거예요. 그리고 종목 수에 뭐 비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단 저점권에서 매수를 다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좌가 크게 흔들릴 이유도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피해야 되는 종목들만 피해 놓으시면 됩니다. 피해 가야 되는 종목만 피해 가시고 가지고 가야 될 종목들만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마찬가지예요. 남해화학, 뭐 휠라홀딩스 뭐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 매도하실 이유가 없어요. 가고 있잖아요. 가고 있으니까 매도하실 이유가 없고요. 변동성이 커질 때, 이격이 벌어졌을 때, 변동성이 커질 때, 그럴 때 매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식 대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에 무료 방송 들으러 오셔야 되겠죠. 자, 저녁 9시에 네, 무료 라이브 방송 진행됩니다. 자, 유튜브와 88TV를 통해서 저녁 라이브 방송 참여하시면 또 어떤 종목들 피해 가야 되는지 어떤 종목들 매수해야 되는지 시장이 또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9시에 뵙겠습니다. 그때까지 편안한 저녁 즐기시기 바라고요. 이따가 밤에 만나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